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의사 양강호입니다. 엄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뉴스를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보통 개를 키우시나요? 예전엔 많이 키웠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좀 저도 의미가 없습니다.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참 개는 지금 제가 근무하는 시골에서 보건지소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개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보통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가끔씩 어떤 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은 개와 함께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더 운동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개보단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얘기도 해가면서. 네, 그런 어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네. 사람과 함께 잘 아는 친구나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개와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산책이나 운동하는 것이 더 걷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효과가 높다는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네. 이게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솔로 부대들에게 아주 환영할 만한 뉴스거리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운동 여자친구보다는 네. 개가 낫다. 네, 그렇습니다. 운동 효과는 단연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참 이런 연구 결과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의외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의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나 친한 친구들이랑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씩 하는데요. 네. 운동을 대충 하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중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와는 이런 대화가 되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개를 오랜만에 끌고 나왔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 개에게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5바퀴를 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5바퀴를 돌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바퀴 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3-4바퀴 정도에 이 정도 하고 그냥 들어가자 아니면 딴 어떤 게임방을 가자든지 네. 어떤 그런 놀이를 하러 가자 이런 어떤 유혹이 오히려 더 그렇죠. 많은 거군요.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개는 보통 주인이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이 강아지한테 바람을 쉬어줘야 되겠다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 그렇죠. 운동을 끝까지 또 네. 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을 할 때 보통 러닝머신 같은데 앞에 요즘은 TV가 달려 있죠. 네네. 그 TV가 달려 있는데 재밌는 프로그램을 할 시간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의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걸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동 효과를 달성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참 개가 사람의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여자친구보다 개가 걷기 운동할 때는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개를 산책을 하게 되면 또 재미있는 어떤 현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보통 개와 이제 산책을 하게 되면은 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개와 산책을 하면서 인생의 어떤 중대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30% 정도 된다. 네. 30-40%, 약 3분의 1에서는 개와 산책을 하다가 어떤 인생이 중대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와 산책을 하는 거 할 때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도 의료진이다 보니까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대해서 100% 완벽하게 치료를 하기는 좀 힘들죠. 네. 그럴 때 좀 뭔가 잘못 진단명을 잡았을 때나 네. 치료를 약을 잘못 드렸을 때 네. 죄송하다는 말, 네. 미안하다는 말 환자분들에게 하십니까?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왠지 그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사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엄두영 선생님이 좀 어렵게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은 책을 한 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소리웍스라는 책인데요. 청년의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의료 분쟁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진실 말하기, 뭐 디스클로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시간 대학 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이 디스클로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의료 소송이 282건에서 114건으로 줄어들고 예, 소송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절반 이상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 디스클로저 프로그램 뭐 소리웍스를 활용한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해당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그 병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그 지역 변호사에서 보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정치권 같은 데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뭔가 버티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뭐 네. 기업체에서도 그렇죠. 자기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이 소리웍스는 의료에 있어가지고 전문화된 책이고요. 책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 책 외에도 사과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과가 21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용서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